덩차오는 매우 흥분해서 저에게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 젊은이들은 한류가 중국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어요. 쥐방울만한 나라가 뭐 그리 잘났고 대단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며 중국이 마음먹고 한국 물건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물건 팔 곳이 미국 말고 어디 있냐. 솔직히 중국이 한국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주며 도와주고 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한국 사람은 맨날 중국을 싫어하고 욕을 하냐며 큰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짱깨 냄새나고 시끄럽다. 더럽고 민폐 끼친다는 이런 말들로 중국인들을 자극하는 게 덩차오는 가장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는 한류가 설치게 두지 말고 중국 화류가 쩔게 만들어라는 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맨날 중국 문화를 표절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민족이라고 했지요. 한국은 예전 중국의 속국이었고 굽신거렸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을 무시하고 깔보냐며 중국 문화를 훔쳐가 놓고선 나중에 자기들 문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이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뭐든지 자기들 거라 우기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라고 덩차오는 입을 실룩거리며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 드라마에선 어떤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을 무릎 꿇렸다는 허풍을 떠는 모습을 보고 치가 떨린다고 했어요. 덩차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한국인이 중국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하고 인간말종으로 생각한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덩차오는 평상시 정말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한중 문화 관련 얘기만 나오면 저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재미교포 찰리 윤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은 지도 어느덧 35년이 흘렀네요. 청춘의 꿈은 원대했고 어떤 어려움도 젊음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한 지난 시절도 어느새 제 나이가 50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한류가 세계 문화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기 미국과 캐나다,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굉장히 한국 컨텐츠를 좋게 보고 있으며 한류 스타들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문화와 음식, 한국과 관련된 산업이 인기가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곤 하지요.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곳이 한국이라면 그 지역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의 한정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민을 온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 못할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해하며 지낸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와 10년 이상 친하게 지낸 중국에서 이민 온 덩차오라는 친구 때문에 툭하면 국가관으로 논쟁을 벌이지요. 사람이 대립을 하고 언쟁을 벌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이익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를 보고 양보할 일이 있으면 양보를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국가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마음속에 있던 울분을 토로하면서 마치 칼을 갈고 나온 사람처럼 흥분을 하며 아주 격하게 논쟁을 하는데요. 논쟁을 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버려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분노가 많이 생기거든요. 심지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분노해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놀란 적도 많았어요. 오늘은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발명으로 누구나 검색만 하면 발빠른 뉴스를 접할 수가 있죠. 최근 한국과 중국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민감한 질문인데요. 어이없게도 한국은 중국을 지목했고 중국은 한국을 가장 싫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지요. 다른 나라에서 지켜보면 재미있겠지만 오랫동안 문화를 교류한 당사국들은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이거든요. 당장 저부터 중국인 사업하는 사람과 거래를 많이 하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국가 간 문제와 민족성에 관해 얘기만 나오면 조금 전 웃고 장난치던 사이가 싸늘하게 돌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거래를 하며
제가게에 자주 오는 국제 정세와 균형 감각이 있는 리샤오동 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중국은 무슨 이유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냐고 물었지요.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로 둘러대지 말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려달라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처음에는 상처받을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머뭇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한국도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답게 매우 많은 지식과 평소에도 책을 엄청 많이 읽는 다독가였는데요. 그는 국제 정세와 군사 문제도 전문가를 능가하는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엄청난 성장을 꾸준히 했는데 특히 이 시기에 태어났거나 이런 고성장기 속에서 자라난 MZ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중국인이란 엄청난 자부심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 MZ세대들에게 국가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려 80% 정도가 중국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엄청난 발전 이면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크게 심해졌는데 참고로 2008년도 당시 중국 근교의 집값이 2억 원이면 현재는 상해 근처 소형 아파트가 8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당시 대출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젊은이들은 아직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더욱더 집을 사기 힘든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했어요. 만약 과거 청나라 시절 중국이 영국과 같은 서양 문물을 조기에 수용했다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과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깊이 뿌리내렸는데 이런 사상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 청일 전쟁을 치르며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엄청난 국토 인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커지며 서서히 몸집과 힘을 키운 중국은 이제는 미국과 첨단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겨룰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성장과 함께 중국 국민들도 큰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샤오동 사장은 문화적으로 보면 중국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전에는 영화를 보더라도 홍콩 영화를 주로 보고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왕조현 멋진 배우들의 영화를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요즘 정말 재미없는 영화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영화를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완전 찬밥 신세인 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모범택시 등 다양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또한 K-팝을 선호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MZ세대는 엄청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한국을 미워하게 되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놓고 한국을 죽이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인데 사드 배치 때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자 당연히 중국에서는 싫어했고 한국에 정치 보복을 하기도 해서 한국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사드 배치로 한국을 한할령, 한류 금지령이 내려졌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싫어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드 같은 정치적 문제로 한국을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더구나 시진핑이 중국몽과 전랑 외교를 펼치며 더 급속히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한국, 중국이 서로를 싫어하는 1순위의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은 공격적 전랑 외교까지 펼치지 않았는데 당시는 기술, 경제, 군사적 힘이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몽 동북공정 전랑 외교 1대1로 진주목걸이 계획을 세운 건 이제 자신들의 GDP와 자본력 군사력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리샤오동 사장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데는 감정뿐 아니라 명분이 있다고 했지요. 중국인이 역사 왜곡, 한한령, 한복, 김치, 태권도 등을 자신들 거라고 우기거나 모든 걸 베끼고 훔쳐가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몇백 년 동안 만주족의 옷을 전통옷이라고 입어왔는데 그러다가 최근 한복이 인기를 얻자 그동안은 없었던 한푸라는 말을 만들고 김치가 인기를 끌면 파오차이를 원조라 하고 태권도가 인기를 끄니까 그것도 중국 무술이 원조라고 하고 심지어 드라마에서 한복과 갓을 쓰고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들 것처럼 왜곡하고 원조라고 하니 한국인은 당연히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미국은 자국 내 온갖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있다고 해도 미국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하지 않은데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세계에 자랑하고 보여주고 관심받는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대국이라고 자칭을 하는 중국이 왜 사사건건 별의별 간섭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옹졸한 나라 같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사드 배치라는 문제도 솔직하게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굴었다고 했지요. 사드는 공격용 미사일이 아닌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데 왜 중국이 발끈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몰라서 방어용으로 구축을 하는데 왜 중국이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리샤오동 사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요격 방어용 미사일이지만 반경거리가 중국 본토에 충분히 날아올 수 있고 공격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 중국은 미국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승인한 한국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있는 게 중국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한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고 무역적으로 큰 고객인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는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듣고 있던 저는 서로가 입장 차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고 다시 그에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중국인이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땅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가진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잘 살아서 그랬다고 해도 지금은 자신들이 그래도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인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은 시끄럽고 양심 없고 교육 수준이 낮다며 깔보는 시선에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은 중국은 사실 큰 땅과 많은 인구 핵무기 빼면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한국을 폄하하는 사람들 중에 개념적인 중국인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은 포기를 모르고 정신력이 강하다. 국가 위기시 단결력이 좋다. 땅은 작지만 끈질긴 근성이 있다는 말들을 하는 중국인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중국인이 한국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왜곡된 정보만 볼 수 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국 검열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아주 낙후된 정보통신의 민낯을 솔직하게 말해줬는데요. 그의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들어보면 한국인은 가난해서 과일이나 고기를 못 먹는다. 한국인은 공자를 한국인이라 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이민 오는 게 꿈이고 한국이 한복을 훔쳐갔다. 김치를 훔쳐갔고 온도를 훔쳐갔다. 태권도를 훔쳤고 삼겹살, 비빔밥을 훔쳐갔다. 단오절도 훔쳐갔다 등 온갖 말을 갖다 붙여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일삼는다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말 나온 김에 현재 중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아이돌, 차이나팝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상한 말을 하고 한국을 비난하고 그걸로 자위를 하는 셈인데 문제는 저런 왜곡된 내용을 중국인들은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게 심각한 현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는 언론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어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사용 못하거든요. 중국은 뭐든 자체적으로 비슷한 걸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만든 앱을 사용하지 않죠. 그나마 조금 알려진 게 틱톡이 전부인데요.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같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삭제되어 계정이 폐쇄되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온갖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그걸 확실한 정보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왜곡된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게다가 모든 언론까지 중국 공산당 언론이니 중국 정부나 공산당 입맛에 따라 기사들이 나오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중국 내 한 언론이 슬쩍 냄새를 피우면 다른 언론들이 모두 동조하고 떠들어 여론몰이가 되고 결국 중국인들은
개 돼지처럼 믿고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중국인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믿냐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라고 했어요. 저런 이상한 국가의 시스템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왜곡들을 모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 거주 외국인까지 섭외해서 별의별 중뽕을 조작해 한국을 비난하는 여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와 뉴스를 차단시키니까 중국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보고 듣고 한국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조그만 나라에서 쥐뿔도 없고 가난해서 과일 고기도 못 먹으면서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문화를 훔쳐가서 세계에서 관심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중국인들은 더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별것도 아닌 한류가 더 싫어지는 것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고 했어요. 중국인이 여행 가서 돈 쓰고 물건 사고 하면 그 나라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국인들은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돈과 말이면 어디든지 통하고 중국인을 제일 좋아하고 모두가 중국에 이민 오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정보가 차단되고 왜곡되어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여전히 가짜 뉴스의 존재 여부나 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세계의 국가들에 비해 중국인들은 언론이 통제되고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냥 중국에서 만든 왜곡된 정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중국 어린이들한테 어디에 제일 가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베이징이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어요. 리샤오동 사장은 중국 주변의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이 정도 말고는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아프리카에 약탈적 원조를 한 이유로 아프리카 사람들조차도 완전 차이나를 혐오한다며 리샤오동 사장은 한숨을 쉬더군요. 현재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제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세계 1등이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글로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중국은 너무 오만하고 이상한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라서 자신의 조국이지만 심히 괴롭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제법 긴 시간 동안 리샤오동 사장은 솔직한 중국인의 마음을 제게 들려줬는데요. 어쩌면 중국인들보다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고 정부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판단을 하니 중국인들이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이 정보만으로 불거진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3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시선을 했는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었고 때로는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힘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가와 민족도 다르지만 누구보다 친해질 수 있는 나라가 인근 근접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인데 요즘은 점점 더 민족주의로 흘러 서로가 멸시하고 미워하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국 문화와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니 저는 자부심이 만땅이고 한국인으로 이곳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웃 국가들과 서로 협력하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이곳에서도 항상 나의 조국, 한국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